이사님 보시기에 그 중국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초기의 진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지금이 좀 상황이 다른가요? 당연히 이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요새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부동산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증권가에서 찾아보는 거는 결국에는 관련 주가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생에서 이제 메인랜드 그 부동산 지수라고 해서 본토 부동산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본토 부동산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부동산 위기가 지금 전혀 진화되지 않았고 더 발전하고 있구나, 악화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좀 줄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항생에서 본토 부동산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상하이의 시장이 이제 본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하이에도 부동산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해 부동산 지수는 지금 올해 거의 안 빠졌고요. 오히려 살짝 지금 한 1% 정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똑같은 시장을 다루는 지수인데 어느 한쪽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어느 한쪽은 거의 안 빠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모종의 불균형이 있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결국에는 달러로 지금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홍콩 부동산 회사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라서 사실상 이게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 고민하시는 거는 이게 제2의 리만 모멘트 아니냐.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대형 회사가 파산을 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다시 2023년에 24년에 벌어질 수 있느냐 사실 그거를 걱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본토 부동산 지수가 잘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진화 가능성을 중국 본토에서는 좀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중국 경제 얘기를 얼핏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뭐 빈집도 많고 청년 실업률도 높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저희가 짚어본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시각들이 꼭 이게 이제 확산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 금융 위기든 내지는 이제 뭐 모종의 어떤 침체든 사실 크라이시스로 이제 연결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꼭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고 침체가 심화되면서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좀 다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위기라는 것들은 어떤 기업이 넘어지거나 내지는 어떤 국가부도 사태가 나타나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위기를 보통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과연 위기의 상황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경기가 사실은 침체로 가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냐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위기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많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명백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맞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뭐 지표를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그 중국은 GDP에서 이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지금 뽑아보게 되면 한 42%, 43% GDP에 대한 기여도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70%가 소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비로 굴러가는 나라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고용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고 이런 구도인데 중국은 이제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국가 경제에서 이제 GDP 성장률을 받침을 하는 것들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땅을 많이 팠는가, 얼마나 건설을 많이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지탱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 위기 때문에 같이 이게 망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지금 부동산이 사실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중국은 사실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뭘로 먹고 살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발간한 리포트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중국은 지금 이 구조조정에 이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미중이 사이가 좋았을 때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은 소비를 하고 중국은 생산하는 구도가 사실 거의 40년간 완성이 되었었거든요. 미중 수교 이후로. 그런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해서 칩스 액트,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 더이가 우리가 쓰지 않겠다.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모종의 어떤 투자, 그게 이제 주택 관련된 투자일 수도 있고 공장 관련된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에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과소 투자에 대한 역회전이 걸리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를 너무 안 한 거죠. 소비가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미국이 방향을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을 믿고서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미국이 우리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설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거나 내지는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은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김을 빼고요. 한쪽은 사실은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장기간 좀 혼란 내지는 혼돈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회사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둘씩 기업들이 또 망가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잘 마무리해서 좀 이게 부드럽게 이제 지나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중국 지도부도 그렇고 뭔가 내세우는 그런 희망과 관련된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자체.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장 걱정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내세우는 것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미중이 이제 패권 경쟁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기사도 났지만 인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을 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사실은 이 기술 경쟁 같은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 굉장히 격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반도체 관련된 장비 수출 규제 그리고 모종의 어떤 기술 규제들을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저는 이 기술 패권에 대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실 비구이 위한 문제 됐다라고 해서 부동산 기업 하나 살리는 게 중요할까? 어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에다가 투입될 자원을 기술 관련된 기업들에게 돌려서 자원 배분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요, 사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똑같은 돈이면 지금 부동산 기업들 살리는데 써도 사실상 이쪽은 지금 과잉 공급, 과잉 생산, 내지는 공급 과잉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중국 지도부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돈이라면 효율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의 정책 방향에 맞는 곳 그게 어찌 보면 반도체일 수 있고요. 하이테크일 수 있고 제약 바이오 쪽일 수 있고 이러한 쪽으로 오히려 물꼬를 돌려서 하이테크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어떤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 대응이 좀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LPR 금리 결국에는 이제 대출 금리 얼마나 내릴까 다들 보고 있었는데 통상 내릴 때는 15bp 정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5bp 내리고 비구이 위안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좀 더 내리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딱 발표되고 나와 보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적은 10bp를 내렸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보면서 실망은 하셨겠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읽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 부양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부동산 부양은 현재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목표에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요,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들을 막기만 하면 사실은 지도부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구 위안도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달러채 이자가 지금 지급을 못한 상태인데 30일 이내에만 지급이 되면 일단은 디폴트는 아니게 되거든요. 현재는 네. 지불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9월 중순까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사실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바로 리만 모멘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